자, 지난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인데요. 이제 z가 0으로 갈 때 z분의 1이 무한대로 가는 것을 무한점을 포함하는 극한의 정의를 사용하여 증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리만 스페어 이렇게 봤을 때 요 n극에 해당하는 거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한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제 같은 점으로 뒀을 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무한점으로 가는 거죠. 이 z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입실론이 주어지면 무한대의 입실론 근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또는 이걸 뒤집어서 보면 w분의 1이 이제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와 동치인 명제는 뭐냐면 결국은 z 빼기 0이 델타보다 작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z분의 1이 이 z가 이제 0으로 가니까 z분의 1이 입실론분의 1보다 이제 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보이면 그런 걸 만족하는 델타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를 입실론이라고 그냥 두면 이런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z분의 1은 델타분의 1보다 크게 되고요. 그러면 z 델타가 입실론이라고 뒀으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17이 요 관계가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써서 증명한 거가 됩니다. 두 번째의 이제 그 상황은 뭐냐면 이제 이건 뭐야? 이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이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B번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입실론을 이제 먼저 주어졌다고 가정할 거고요. 이미 입실론의 무한대의 입실론 근방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제 방금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z가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z가 이거보다 작을 때 요쪽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z분의 1이 빼기 0이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보다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겠죠. 입실론보다 뭔가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좀 뒤집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미안, 이게 좀 왔다 갔다 되네. 자, 이렇게 돼서 요런 델타를 구하면 돼. 그래서 똑같이 z를 델타를 입실론이라고 두면 요런 조건을 이제 만족할 때 이게 이제 델타분의 1보다 클 때 그러면 여전히 이것이 z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요 18번이 이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3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f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 이제 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집합 0 위에서 특성 함수임을 보여라. 그러면 이제 집합 2에서의 특성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z가 2에 있다면 1이고요. z가 2에 없다면 0인 그런 함수예요. 이걸 갖다 집합 2 위의 특성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이제 우리의 경우는 0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이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0가 이제 0,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점에서는 다 0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점에서는 항상 0임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0을 먼저 넣으면 Z가 0이 돼버리니까 N하고 N을 곱해버리면 바로 0이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 바로 1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Z가 0이 아닐 때 이걸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거임을 보이면 되겠죠. 이것이 0으로 가는 걸 보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입실론을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n이 이제 존재해서 n이 n보다 클 때 이것을 이제 보이면 이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적당히 잘 사용하면 우리는 요런 수에다가 입실론을 해주면 항상 1보다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게 n이 엄청 클 거니까 z는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값에 대해서 이 1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n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 값은 요 값보다 작아지겠죠. 왜냐면 아르키메데스 정리 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 더하기 n의 제곱의 z의 절대값은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n의 제곱 z의 절대값 빼기 1의 절대값보다 크다. 근데 역수를 뒤집으면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더 작으니까 또 이게 더 커요. 그러면 이 값은 원래 아까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z가 0이 아닐 때는 다 0으로 가요. 따라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자, z가 저때 절대값이 1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극한이 이것이 존재함을 보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z의 절대값이 1이 아니니까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은 항상 0입니다. 왜냐하면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f of z는 요 값들이 다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죠. 그 다음에 z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런 상황이 성립하니까 양변을 분모 분자를 z의 n승으로 나눠줘요. 이게 또 리미트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이게 0으로 가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한이 이제 존재한다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z가 1일 위에서 f가 연속이 되도록 이거 정의할 수 있느냐?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려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요 밖 안에서는 f의 값이 지금 0이에요. 여기서는 f의 값이 1이죠, 그죠? 여기서 엄청 마이너스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긴 1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바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잘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그래프가 단면만 살펴보면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이 바깥에서는 1이 되는 그런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점에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정의할 수 있겠느냐? 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그 Z0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고 여기에 Z0를 하나 잡아요, 임의로.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접근시켰을 때 극한값하고 바깥에서 접근했을 때 극한값이 서로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의 극한값은 이제 1이고 여기서는 이쪽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f 플러스라고 쓰고 편의상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점에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항상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빠졌네요. 그때 요 값은 z의 마이너스 z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극한값이. 그래서 요것이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f 요 값하고 요 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왜 극한이 존재하면 항상 유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유일성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f of z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f의 z0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이 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속이 되도록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을 한번 보죠.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을 이제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정의역을 구하려면 이제 이것은 요 z의 n승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n차 방정식이 이거인 n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거인 이제 해를 한번 해보면 이 n차 방정식 마이너스 1인 해는 다 어디 있냐면요. 항상 이 반지름이 1인 원에 위에 있어요. 단지 처음 스타트하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이 z의 n승 양변의 절대값을 치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z의 n승은 1이 돼서 z는 이제 그 1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은 실은 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z 함수의 정의역은 z 이퀄 1 1에서는 이게 값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이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은 괜찮지만 나머지 점에서는 정의도 안 되고 요 점을 요거를 빼고 이 나머지 점 영역 z위를 제외한 z의 절대값이 1이 아닌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림을 굳이 그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되겠네요. 복소평면에서 원이 빠지는데 단 요 1이라는 점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다 포함되고 당연히 요것도 포함하고 그거예요. 자 B번 함수 f의 정의역의 여러 z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여라. 우리가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땐 항상 있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f of z가 0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함수값이 0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모 분자를 z의 n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 요거 나눠서 보면 z의 n승분의 1 0으로 가니까 f of z가 1로 가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는 함수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z가 1일 때는 바로 2가 되는 거죠. 요 점에서는 2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수의 그 f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단위 원 내에서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z를 구하여 주세요. 단위 원 내에서요. 그러면 이 단위 원의 특성이 뭐냐면 극좌표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극좌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 exponential i 세타하고 r이 1에서부터 0까지, 그리고 r은 그냥 세타는 2파이부터 0까지 이게 한 바퀴 삥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그란 원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 이 원을 전체를 커버하죠. 그렇게 해서 편안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면 f of z는 r이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어디에서 최대가 되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보면 결국은 f of z는 r의 함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게 r이라고 하면 r은 0에서부터 1까지 가니까 그리고 요거는 r이니까 바로 그냥 이런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가 되죠. 즉 r 이퀄 1일 때 최대가 되니까, 즉 바깥 원 위에서 바로 최대가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항상 최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설명으로 대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죠. 함수 z의 제곱이 복소평면 전체에서 고른 연속인지를 판단해봐라. 고른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잘 알다시피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Z1하고 Z2가 복소평면 전체니까 C 위에서 서치댓 Z1하고 Z2, 이게 전제한다가 아닌데 잘못했었네요. 자,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서치댓 모든 Z1하고 Z2가 만약에 델타보다 작다면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 고른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입실론을 1이라고 두면 그 1에 대해서 델타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른 연속을 가정했으니까 이런 성질이 만족돼야 돼요. 그러면 이 델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여기 존재했으니까. 그래서 이 델타에 대해서 자연수 n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z1을 n이라고 두고요. 이 n은 찾은 n, z2를 이렇게 둬요. 그러면 두 값의 차이는 2분의 델타보다 작으니까 델타보다 작죠. 그러면 함수 값을 계산해요. 이게 F자가 빠졌네요. 그러면 요거의 제곱 빼기 n의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n 델타보다 크고 요건 1보다 크죠.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20번에. 그죠? 여기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1보다 컸으니까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복소평면 전체에서 고른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f of z가 z분의 1에서 이런 함수가 여기에서 고른 연속인지 판단하라. 이거는 고른 연속인 걸 증명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z1하고 z2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요거임을 보이면 되죠. 그런 델타를 찾아내면 돼요. 그럼 먼저 요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요걸 먼저 써요. 그러면 z1분의 1 빼기 z2분의 1, 요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z1하고 z2가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역수치하면 zi의 적수, 이거는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게 되죠. 그래서 큰 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1보다 작으니까 요거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즉 델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델타를 입실론이라고 두면 요게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요 21번식을 만족하죠. 따라서 F는 주어진 영역에서 고른 연속이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4를 보죠. 명제 2.6의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미적분학하듯이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각각 미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도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3z 요걸 제곱이 되고요. 안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안에 거는 다시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3z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요. 3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눗셈에 대한 미분법이니까 분모의 제곱,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그리고 분자 놔두고 분모 미분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2.13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f of z가 어떠한 z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f of z가 z 바예요. 그러면 이제 z를 이렇게 두면 f of z는 z 바니까 x 마이너스 iy가 되죠. 그래서 u는 u하고 v가 이렇게 나오죠. 실수부 허수부로 나누니까. 그럼 미분을 해보면 ux는 1이고 uy는 없으니까 0이고 vx 없으니까 0이고 vy는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복소평면상의 어느 점에서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수값이니까. 따라서 주어진 함수 f는 어떠한 점에서도 f'z가 존재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f라고 하는 것이 리얼값, 즉 x죠. 그러면 u는 x고 v는 0이 되죠. u하고 v의 일계도함수는 각각 이런 식으로 있게 돼요. 그렇지만 코시 리만 방정식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죠. ux는 1이지만 vy는 0이잖아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점에서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주어진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6번을 이제 보죠. 6번은 f of z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인데요. 이게 z가 0이면 델타 z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원점에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원점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여기에 있는 요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델타 z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실수축과 허수축 위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는 이제 그 값이 항상 1이에요. 이제 그래서 델타 z이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나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는 항상 1이고, 그런데 요 직선을 따라서 갈 때는 항상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야? 또 뭔가 빠졌네요. 자, 일단 차차 보죠. 여기 마이너스 1쯤 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0에서의 도함수의 정의는 델타 z분의 f의 z 0 더하기 델타 z 빼기 f 제로, 이게 도함수의 정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은 요 분자의 요것은 바로 요거죠. 요거 빼기, 이게 빼기 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요게 빼기 0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요렇게 되죠. 요거 요렇게 고고 요거 분자는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실수축의 점이라고 하면 델타 Z는 델타 X죠. 그래서 델타 W를 보면 요것인데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방금 요것이 이제 방금 요것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값은 항상 1이죠. 비슷하게 델타 Z이 허수축의 점이라고 하면 델타 Z는 IY가 돼요. 그러면 요 값은 이번에는 요 델타 Z는 요것을 보면 여기 요거에 의해서 델타 Z분의 델타 Z 바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W 델타 Z 하면 요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Z분의 델타 Z 바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델타 Z나 델타 Z이 W 때 델타 Z 바도 그냥 델타 X예요. 왜냐면 허수 파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면 델타 Z의 바가 마이너스 I의 델타 Z Y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델타 Z 다 지워지고 나면 I의 제곱이니까 1 되죠. 그래서 여기도 1, 여기도 1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요 라인을 타고 가는 거 요쪽.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따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델타 Z이. 그러면 이제 Y 델타 Y가 델타 X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바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 델타 X 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죠. 요 값을 계산하면은 요것은 마이너스 I의 Y의 제곱이 I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B번에 의해서 보면 델타 Z이 실수축 또는 허수축일 때는 이 값이 얼마로 갔냐면 이 값은 1로 갔죠. 근데 요 값은 요 때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다르죠. 그래서 극한의 유일성에 의해서 이것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는 정리 2.4를 써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요거고요. 두 번째 문제 이제 이건데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죠. 요건 리얼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실은 2배의 리얼 파트 Z예요. 그러면 이제 EX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F 오브 Z가 EX가 되니까 우리는 문제 5번의 2번과 같은 동일한 방법. 문제 5번의 2번이 보시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이런 얘기예요. 자, C번 같은 경우 주어진 함수로부터 U 파트하고 V 파트가 나오죠. 실수부, 허수부. 그러면 일개 편미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UX, UY, VX, VY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수 평면 전체에서 존재하고 연속이 돼요. 그럼 코시 리만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UX가 VY하고 같아야 되죠. VY 이거 똑같죠. 그래서 됐고, 그렇지만 요거랑 요것은 마이너스의 관계인데 요거하고 요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려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니까 x하고 y하고 모두 0이 돼야 되니까 원점을 제외하고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미분 가능한 점은 오로지 원점밖에 없어요. 이상으로 요 절에 대한 연습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